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밤사이 뉴욕장에서 나온 소식들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기다렸던 뉴스는 제롬 파월 의회 증언이었죠.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장은 모두 예상했던 뉴스가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용어를 썼죠.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일시적일 거라는 것을 반복하는 그 제롬 파월의 모습이 일단 시장을 뭐 안정시켰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전에는 일시적인 발언이 제롬 파월 입에서 나오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고용과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지금 5%대가 됐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일시적이라고 해서 이제 언젠가 잦아들 거다. 연말쯤 잦아들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연준이 기대고 있는 거는 고용 하나죠.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이 내년 2월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다시 연장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자넷 옐런 4년 한 걸 보면 이번에도 4년 정도 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롬 파월의 이 의도가 시장을 방어하려는 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럼 어저께 오히려 일시적이라는 용어가 시장을 약간 하락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저께는 재료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 사이에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보육교육에 대한 그 합의가 있었다는 뉴스가 살짝 비쳤죠. 그게 그나마 시장을 받쳐준 거다. 결국 시장은 연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어떤 결과를 낼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준이 지난번에 시장의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란 게 우리는 뭘까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언급을 한 걸 보면 그들이 말한 수단과 방법은 금리 인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시장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의 모습은 더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미국 시장의 실적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주가를 끌어올리지 봐야 되겠지만 다우의 차트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는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주봉인가요? 네, 주봉이잖아요.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새로운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스닥 차트도 보면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승 각도가 좀 더 가팔라서 공간이 더 있어 보이는 것뿐이지 1, 2, 3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똑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눕는 자리를 찾는 과정일 거라고 판단한다면 두 번째 고점이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다음 여기가 된다면 추세는 이런 식으로 기우는 그래서 타원형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결국 리스크 관리가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에 도래하고 있는 과정일 거다. 저는 잭슨 홀 미팅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준은 뭐 연말쯤 테이퍼링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총재들 사이에서는 연말 연초를 비둘기파들은 연말 연초를 얘기하고 있고요. 매파는 바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그 시간 사이는 3개월밖에 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투자가들 중에서 큰 손들 돈을 빌려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통위가 오늘 있죠. 16일, 내일 있나요? 하여튼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이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요즘 금통위에서 한 얘기가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살짝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델타 변이가 그리고 또 람다라는 변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변이가 시장에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600명 정도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기죠. 왜냐하면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던졌어요, 시장에. 그래서 7월이냐 8월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할 거다. 아니면 뭐 10월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7월, 8월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이제 봐야겠죠. 일단 최소한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오냐. 1명이냐 2명이냐 이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소수 의견이 나왔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방법에 대한 부분도 로드맵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이 금토일 보면서 바라봐야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신용에서 그 영끌 매매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작년에 2월 13일? 작년 2월 13일부터 주가가 한번 빠졌어요. 그때 코로나 시작될 때. 그 다음에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개인들하고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이 44조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팔았고요. 기관이 56조를 매도했어요. 개인만 작년 2월 12일부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1년 5개월 동안 100조를 샀습니다. 100조. 이 100조의 물량이 버틸 거냐 아니면 시장을 이끌어갈 거냐 이거 아주 중요한 시국이 결국 금통일을 통해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는 것은요. 원달러예요. 이 원달러에 대한 말이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가 나옵니다. 거의 뭐 뉴스 볼 게 없어요. 원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달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도 강세인데 원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제 여기한일에 1144원에 끝나는데 본장에서는 1147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원달러가 일봉에서는 정배열이 들어왔고 주봉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 보고서는 1170원 정도가 꼭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 근거는 글쎄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죠. 그다음에 중공업이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충분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차트는 굉장히 큰 중요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여기 양운을 타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양운이 미래에 생겨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항상 음운을 뚫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시세가 날 때는. 근데 지난번 내려올 때 양운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 2월 달이 여기서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양운 위에서. 근데 지금은 그걸 다 희석시키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음운 밑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음운 상단선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최소. 그 가격이 119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1170원을 제시한 기술적 분석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1190원은 가야지 저항 싸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그때까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원체 유동성에 의해서 같이 원달러가 움직였기 때문에 적어도 5주선과 20주선이 60주선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간을 열어주고서 시간을 두고 올라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가가 아마 버틸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치고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는 여기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다면 아마도 주가가 완벽하게 치고 가지 않는 미국에서 실적 장세가 나와서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 시장에서 모습은 결국 이 음봉의 모습이 뭐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정도 아니면은 음봉 몸통이 좀 더 커져서 그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원달러만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주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최소한 있는 수급 내에서 삼성전자 정도는 끌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마저도 사실 그렇게 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개인들이 제일 많이 많은 삼성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는데 그 모멘텀 부재인 상태에서의 원달러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시장은 현재 주세에서 횡보 내지 조정이 약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 기록하며 1054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코스피는 0.3% 상승권 유지합니다. 양지수 모두 시간이 갈수록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IT 부품, 통신 장비주가 선전하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가까지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면서 내일 이 시각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